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랑시에르 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이미 5개가 있고요. 오늘은 95년도에 출간된 라 메정덩뜨 불화, 부제는 폴리티크의 필로조피, 정치와 철학, 이런 부제가 붙었는데, 이 불화는 해겔이 사용하는 불화랑 다르죠, 그죠? 이 작품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랑시에르의 사유 여정에서 중기 작품에서 정점에 달한다고 할 수 있어. 랑시에르는 초기에 그죠? 알티세르의 자본론 읽기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인간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을 통하여 결별을 하게 되죠, 그죠? 알티세르의 교훈을 집필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마르크스 안에서의 어떤 균열점을 보게 됐고, 자기 선생인 알티세르 안에서 또 보게 된 혁명의 주체로서의 알매 주체와 그 다음에 의식을 일깨우는 자,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하여 일깨움을 받는 자가 따로 있고, 알을 소유한 자와 민중을 분리시키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었겠죠, 그죠? 중기로 오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미 예도가 강의했던 81년도에 플로레타리아의 밤, 90년도에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였어. 95년도에 이 불화,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는 이제 미학과 정치, 철학을 연결시켜서 오늘날까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랑시에르. 체계적으로 예도가 강의를 하나씩 해나가겠는데요. 불화, 무엇에 대한 불화일까? 라 메정덩뜨는 엉덩뜨의 반대말이죠, 그죠? 메스가 MES가 붙어갖고 엉덩뜨 앞에 매정덩뜨, 합의된 것에 대한 불일치, 반대, 저항, 그래서 불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화를 일으키는지, 기존 질서가 합의해 놓은, 이미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폴리스와 폴리틱을 구분하잖아, 그죠? 폴리스의 합의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 이게 이제 목 없는 자의 목으로 나타나는데, 라파흐 대 성파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초기에 이 작품의 첫 부분에서 정치의 시작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죠? 단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대립으로 정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유를 뒤집어야 돼요. 정치가 있기 전에 데모스도 없어. 데모스는 인민, 그 다음에 대중, 민중,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 존재하기 전에는 데모스도 없어. 공동체 안에서의 데모스는 랑시에르의 사유에서는 철저하게 정치 이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민중과 데모스와 인민과 그 다음에 이런 집합명사의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정치는 뭐냐? 정치는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랑시에르 사유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평등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유예요. 그래서 랑시에르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폴리스 개념, 데모스 개념, 아르케 원리에 근거한 그런 개념을 해체시켰어요. 아르케는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연 철학에서는 뭐였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와 같은, 원질과 같은 거잖아. 만물이 거기로부터 나와서 거기로 돌아가는, 그게 아르케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작동하게 되는데, 기존 질서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의 몫이 있고, 노예는 노예의 몫이 있고, 자유시민은 자유시민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태생적인 어떤 타고날 때부터 갖게 되는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어.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몫이 따로 있다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르케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인 존재론을 인정하고, 그죠? 거기에서 각자의 몫, 노예로서의 몫, 귀족으로서의 몫, 자유시민으로서의 몫, 이걸 아르케의 원리로 규정하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철인 정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노예와 자유시민 이런 계층 질서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고착시켜버려요. 이런 사유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랑시에르가 독특하게 그 사유를 뒤집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봐봐. 하이데거의, 이건 지적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이데거는 그런 의도로 현사실성, 내던져져 있어. 팍티치테트나 게보르펜하이트, 베핀틀리히카이트, 처에 있음, 이런 개념을 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존재와 시간은 정치 철학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어떤 주체 철학의 붕괴를 나타내고, 눈앞에 있음의 중심의 철학을 해체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이데거의 철학은 기획돼 있었어요. 이걸 정치 철학으로 옮기게 되면, 하이데거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잖아. 이런 존재론적 질서에 복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현대 철학에서 아감벤 역시도 하이데거의 사유를 최대한 충실히 따라가는 철학자예요. 물론 다른 면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목 없는 자들의 목, 배제된 어떤, 그래서 기존의 권력이 이들을 배제시키는 그 지점을 존재론적 숙명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서구 형이상학의
빠져 있었다 이 말. 랑셀은 여기에 저항하는. 얘도 브루디베도 이쪽으로 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랑셀은 여기에 저항하는. 귀족의 계층 질서가 따로 있고 노예의 계층 질서가 따로 있고 자유시민의 계층 질서가 따로 있다.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의식을 일깨우는 인텔리겐자가 따로 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응? 이렇게 나가면 기존에 주어져 있는 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한 어떤 전복을 이야기해도 그 틀 안에서 정치를 사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랑시에르의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만의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 매정덩뜨 불화는 뭐냐? 기존 질서의 권력이 목 있는 자들이 배제시키 목 없는 자 공동체 전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시킨 자들의 몫을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목 있는 자들이 합의해 놓은 것, 엉뚱뜨 해 놓은 것에 매정덩뜨를 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사유해봐. 지금 우리나라 뭐 옷값이 어떻고 장애인 참 얘기하기도 입으로 이런 강의에서 얘기하기도 참 저질스러운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랑시에르의 사유에서는 목 없는 자들의 목, 라파흐테 성파흐, 이게 핵심적인 개념.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대립한다고 해서 정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치는 어디에 시작되느냐? 가난한 자들, 빈자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킨 이 목 없는 자들을 그 배조로부터 중심으로 옮겨놓아. 다시 말하면 비존재로부터 존재로 옮겨놓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부자들의 자연적 지배 질서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그 지점에서 정치는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되면서 데모스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데모스도 없어. 이들은 단지 목 없는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폴리스의 권력이 배제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거기는 정치도 없고 데모스도 없어. 인민도 없고 민중도 없고 대중도 없어. 이들은 단지 목 없는 자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치안의 권력, 조화의 권력,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안에서 그죠? 평등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지금까지 기존의 권력이 언어를 통하여, 감성의 분화를 통하여, 우리의 지성의 분화를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합의에 의하여 배제시켰던 것을, 그죠? 다시 뒤집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의 권력이 합의에 의하여 현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있고 이들이 정치를 수행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대의민주주의도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민주주의 안에는 평등하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불평등이 판을 치고 있죠. 그죠? 민주주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최고의 어떤 지금까지 나타난 인간사에서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잖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왜 불평등이 있어? 그러면 극단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경제 정치적으로 자본주의와 함께 놓여 있잖아. 그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는 기존 질서의 권력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자유일 경우가 많아. 여기에도 불평등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현자가 정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많이 배운 놈이 정치를 해요. 좋은 대학을 나온 놈이 정치를 해요.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쪽으로 간 거야. 아르케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손기술이 좋은 수공업자들은 상인으로서, 자유시민으로서 폴리스 안에서 살아가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제된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계층 질서를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돼? 정치의 주체가 특정 집단에 놓여지게 되는 금권 정치와 과도 정치와 귀족 정치가, 그죠? 이 알게 모르게 오늘날도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게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이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계층 질서의 분할, 이게 알투세르에 대한 저항부터 이게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특정한 사회 계층을 나누고 거기에 몫을 정하고 자리를 정해서 분할해 놓은 이 치안의 영역, 폴리스의 영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든 노예든, 오늘날 노예는 없지만 노동자든 무산자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데모스예요. 노동자도 데모스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 모든 인간이 다 주체라는 거예요. 권력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배제된 자들을 사회의 중심부로 다시 회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정치가 나타난다. 이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라는 개념에 상당히 그죠.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의를 이뤘다. 그러면 우리는 막 박수를 치잖아, 그죠? 근데 랑셀의 사유에서 합의는 뭐야? 엉떵뜨는 뭐야? 렁떵뜨는 뭐야? 이거는 몫이 있는 자들의 주어진 힘의 작동에 따라서 정치 체제가 굴러가는 폴리스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정치 철학에 대한 사유를 할 때 항상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미 도스토예프스키가 요 부분을 랑시에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셔도 돼.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이 민중이, 모든 인간의 개인이 주체가 되기를 원할까? 해방된 주체가 되기를 원할까? 대신문관 이야기에서 예수의 어떤 광야에서의 40일 시험 이야기 있잖아, 그죠? 악마와의. 그거를 패러디 해갖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야기하잖아.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거기서 민중은 빵을 원한다. 진리, 신앙 이딴 거 관심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배자에 대하여, 빵을 주는 지배자에 대하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게 민중들의 어떤 인간의 속성 안에 들어있다. 인간의 본능 속에 있다. 이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예언이었죠. 그죠?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해방된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아니, 당장 먹고 살게요. 이거 우리가 좀 현실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빵이 없어. 그 빵을 주는 사람이 뭐 해방된 주체고 뭐고 배고픈 사람, 당장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는 사람, 뭐 해방된 주체고 뭐고 먹어야 뭘 해방된 주체를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 뭔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인간의 본능에는 차라리 그냥 어떤 빵을 주는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가리를 숙이고 노예 근성을 따라서 나는 주인이 되는 것도 싫고 그냥 노예로 머물면서 그냥 적절하게 먹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 안에 마조키즘적인 어떤 게 있어요, 인간 안에. 해방된 주체를 반납한다라는 거야. 막 해방이고 뭐고 적절하게 먹을 것을 주며 타협해서 대가리 숙이고 노예로 살겠다. 이런 사람도 왜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해방은 무슨 해방? 그래서 대신문관 이야기에서 대신문관이 예수를 비웃잖아, 그죠? 여기에서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 그러니까 다 해방된 주체가 되면 좋죠. 어느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적절하게 자기의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 무솔린이나 뭐 스탈린이나 나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해방이고 뭐고 자유고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유를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해방된 주체로서 이렇게 자기의 몫을 생각하고 어떤 기존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해방된 주체고 뭐고 그냥 적절한 주인이 나타나면 대가리를 숙이고, 그죠? 거기에 스스로 자기의 주인됨을 반납해버리는.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 이 생각이 정말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철학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철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식을 일깨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몫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구 철학이 있기 전에 극단적인 어떤 사회의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두 성인이 있었어요. 붓다도 이러한 어떤 사회적 계층 질서를 거부한 자였어요. 카스트 제도를 거부한 자였어요. 예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제도화된 붓다나 예수 말고 종교적 제도 껍데기 다 빼버린 붓다나 예수는 해방된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죠. 오히려 오늘날의 랑시에르의 사유랑 오히려 일치한다니까.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한다. 이미 사회 전복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해방을 이야기한 자들이었어. 붓다의 삶과 예수의 삶을 한번 잘 봐봐. 기존 질서가 정해놓은 권력에 대하여 거기에 복종한 자들이었어요. 이런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가 있어. 그러면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은 또 저걸 잘해. 그래서 특정 사회 권력에 의하여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하층민도 있어요. 오늘은 빈민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의식조차도 없는 자들도 많아.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런 거야. 지도층,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 세금을 걷어서 어찌되었건 사회적인 하부 구조의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없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죠, 공동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목 없는 자는 목 있는 자의 이 분할과 목의 분할과 자리의 분할에 감사해야 돼. 어떤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사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회 지도층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니까 거기에 감 없는 자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의료보험비를 많이 낸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의료보험비를 뭐 아주 적게 내잖아요.
그러나 혜택은 똑같잖아. 그러면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사람한테 대가리를 숙이고 감사해야 돼. 이런 사유가 치안의 사유에 들어가. 그게 기존 질서가 합의해 놓은 어떤 힘에 대하여 쥐는 권력을 가졌다 이거. 그 힘에 대하여 그것을 숙명적으로 인정한다는 거. 여기에 저항하는 거야, 랑시에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모든 인간이 해방된 주체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철학의 사유를 계속 해나가다가 보면서 이 지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얘들은 생각하게 됐어. 응? 해방된 주체 니나 해라. 나는 적절하게 돈 주고 적절하게 내가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나는 그 주인 그 권력의 합의에 대가리를 숙이고 복종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냥 한평생 살 거다. 이런 사람이 왜 없어? 있어요. 해방은 니나 해라. 자유? 그들이 우리를 뭐 괴롭히나? 지배자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겠어. 예를 들면 그거야. 18세기에 폴란드의 어떤 그 땅이 그죠. 이제 왕국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때는 나름대로 번성했는데 18세기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니까 주변에 러시아라든지 프로이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이걸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때 폴란드 사람들이 보인 이중적 태도가 있는 거야. 차라리 프로이센이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가 그 지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차라리 뭐 사는데 지장 없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우리는 우리만의 자유를 해야 되고 폴란드 왕국이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요, 이게 어느 지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도는 철학자로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해방된 주체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은 어때요? 해방 뭐 자유 이딴 거 관심 있나? 평등 이런 거 관심 있어요. 극단적인 평등으로 갔던 자는요, 오히려 고대 그리스 철학보다는 붓다나 예수가 더 가까워. 사회에서 기존 질서에서 외부로 밀려난 완전히 배제된 자들과 함께 살았던 게 바로 예수요. 붓다는 그들의 해방을 생각했다.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해방을 생각했던 자거든. 사회적 자유, 집단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없는데, 내 내면에서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욕심에 사로잡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적 자유를 얻으면 개인의 영혼의 자유나 개인의 정신의 자유가 오나?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20세기, 21세기의 현대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사유한 거야.
평등의 관점에서 정치의 분화를 다시 사유하는 거야. 랑시에르. 근데 예조가 랑시에르의 사유를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평등, 민주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균열 지점, 자본주의 사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 이것은 이미 부타나 예수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더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죠.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사회적 구조에 의하여 불평등의 지점에 놓여서 목 없는 자로 배제된 자들이 없어요. 왜 없겠어? 이런 거야. 프랑스 혁명 이전에 권리장전이나 어떤 시민의 어떤 그러한 의식을 일깨워서 여성들의 지위가 점점 달라졌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헌법이나 성문법에서도 여성들은 배제된 자들이었어.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죠? 계속해서 변화해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목 없는 자였던 여성들이 이제는 목 없는 자들의 정치를 통하여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주장함으로써 이제는 사회의 권리의 한 중심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래 이게 예를 들면 그런데 사회적 약자, 오늘날 장애인들, 그죠? 그 다음에 한두 개가 아니야. 미셀 푸코가 사유했던 것도 그런 거야. 우리가 범죄자들 그러면서 배제시켜 버리잖아. 그죠? 동성애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들뿐만 아니야. 노약자, 병든 자, 빈자, lumpen 프로레타리아, 무산자, 별걸 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배제된 자들의 관점, 정치가 없을 때는 뭐예요? 치안의 권력이 지배할 때는 뭐예요? 이들은 그냥 목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 계층 질서가 합의를 한 거야. 이 랑시에르의 사유에서도 푸코나 둘레즈나 이런 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 질서의 존재론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균열의 지점에서 배제의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중심부로 다시 옮겨놓은. 그게 정치가 시작된다는 거.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출발점이 나타나는 거. 그게 기존의 권력이 합의해 놓은 엉뚱띠에다가 매정뚱들을 가하는, 이게 불화인 거예요. 끊임없는 불화의 과정이 바로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지점이 어떤 저항의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다.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잖아. 정치인들 한번 봐봐, 여러분.
어느 누가 됐든, 그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잡을 때는 기존 질서의 힘이, 그게 이들이 할 때는 정치였고, 국힘이 잡을 때는 치안인가? 아니요. 둘 다 기존 제가 볼 땐 둘 다 기존 질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치안의 권력을 재분할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많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계속 사유해 나가다 보니까 나는 주인이 되는 게 싫습니다. 해방도 싫습니다. 자유도 싫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변에 없나요? 해방이고 뭐고 나에게 빵을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뭔가 정치 선진국으로 간다는, 우리나라는 경제는 뭐 선진국이죠. 아직 정치는 수준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언론에서, 그죠, 어떤 주제를 갖고 떠들어. 그럼 정치 선진국인 그런 국민들한테 뭐야 저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는 통해요. 그게 통해. 해방된 주체? 뭐 그딴 게 뭔 필요 있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생각해 볼 게 상당히 많아. 현실에 대입시켰을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저항하고 그 합의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주체가 얼마만큼 있겠어. 그게 언론에서 삼류 소설의 자극적인 어떤 이런 걸 갖고 정치화할 때 거기에 놀아나. 정치는 후진국이라. 그게 언론이, 그죠, 그런 것들이 통하니까 계속 써먹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못 써먹어. 뭐야 이거, 이런 걸 갖고 기사를 썼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안 놀아나겠죠. 그죠?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생각하지 않는,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기에는 이러한 정치적 해방의 어떤 자유, 나도 해방되지만 타자도 해방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사유해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데 생각 다 필요 없어. 돈 되는 거, 실용적인 거, 얘가 관심 있잖아. 얘도가 참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사회적 치안의 존재로 균열을 낼 수 있고 그 합의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얘도 TV를 보는 분들은 그 여야의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죠, 이게 통하면 안 되는데 참 상식 이하의 것에 놀아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얘도 TV로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주스